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요. 네. 속도가 굉장히 붙고 있습니다. 지금 출국 금지 조치 내렸고요. 네. 영장 결과는 오늘도 나올 수 있죠, 그거.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뭐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하고는 좀 다르기 예. 때문에 조금 일찍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별검사팀 지금 내란 사태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세계 특검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고 오늘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지난 18일에 조특검 팀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새롭게 신청을 했고 예. 이걸 이제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점을 오늘 밝힌 겁니다. 특검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는 그 전에도 해왔던 건데 네.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는 이제 검찰이었다가 이번에 특검팀으로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예.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도록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예. 돼 있다. 그래서 사건을 이번에 우리가 인계받으면서 출국 금지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사실 뭐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길래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안 돼 있었다는 얘기냐? 예. 그럼 출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작년 12월 9일에 이미 이제 내란 사태가 진압을 당하고 나서 그 직후에 검찰이 그리고 이제 검찰과 공수처가 거의 동시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한 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출금이 됐었는데 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무부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이제 지난 3월 8일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출국 금지가 같이 풀렸다가 예. 인신구속이 이제 풀려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풀렸다가 이번에 특검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검팀에서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도 취하고 체포영장도 청구를 하고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인신 확보를 먼저 하고 나서 예. 수사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행보로 보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는 어제 오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빨리 나오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물론 뭐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 민간인에 비해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는 뭐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은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조 쪽에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네. 뭐 혹은 뭐 변호사들한테 이제 물어봐도 뭐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발부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네. 게 그 자체로도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팀 같은 경우는 체포 과정도 공개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걸로 예.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팀에 비해서는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가 조금 속도가 좀 붙겠다. 예. 뭐 이렇게 좀 추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되면요. 바로 집행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제가 예. 명확하게 아니,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려운데 오늘 그런 입장도 밝힌 걸로 제가 기억해서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바로- 체포영장도 애초에 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렇습니다.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예. 짚어보냐면 바로 집행한다면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막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무슨 경호팀에서 나와가지고 막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뭐 경호를 받고 있긴 예. 하지만 그 예전처럼 사람들이 이제 막아줄 리는 없고요. 대통령 신분이 예.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체포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럴 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예. 자신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연관돼 있는 인물들도 대부분 인신구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이제 예. 다른 인물들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는 얘기고요. 예. 그 외에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좀 빠르게 집행하려고 할 것 같다. 예. 이거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라는 그 막중한 혐의에 비교해서는 너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요, 정말. 빨리 어떤 체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네, 뭐 사실 이제 저도 법조 관련된 이런 사건 수사 네. 취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에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겪어봤지만 예.
이렇게 초대형 사건, 그야말로 이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주요 혐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줄줄이 풀려나올 수 예. 있는 가능성을 수사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잘 납득은 안 예. 가거든요. 물론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풀려나올 수 예. 있고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결정처럼 구속 취소 결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풀려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대형 사건의 혐의자들은 언제든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인신구속을 해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우선 순위일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박근혜 씨나 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혐의를 통해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추가 구속들이 예.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요 혐의자들이 풀려 나오는 일이 없었는데 예.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사실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거든요. 뭐 특검팀이 출범을 했으니까 예. 빠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쳐 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 안 했다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을 굉장히 이상한 예, 일이죠. 이상한 사실은. 일이죠. 예, 뭐 기존 같으면 뭐 인권 이제 피의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별건 수사를 집요하게 하고 예. 이런 게 늘 검찰을 향한 지적거리였거든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예.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괴롭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은 말입니다. 나왔습니다만 별건 수사가 네. 아니고 예. 나열된 혐의만 해도요. 관련 얼마든지, 혐의거든요. 예. 예, 굉장히 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이라는 중심 혐의가 있고 그 외에 부가 혐의들 이번에 이제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들도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그렇습니다.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도대체 뭘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자유롭게 풀어주느냐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확인된 건 없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출국 금지 같은 거는 아직 확인된 건 없죠. 네, 별도로 이제 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출국 금지가 이루어져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네, 뭐 이전의 혐의들로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여부 한번 궁금하군요. 그런데 윤석열 씨 측은요. 여전히 어떤 기존의 논리를 반복하는군요. 뭐냐면 절차적 하자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예. 내란을 일으킨 이후로 이제 내내 비슷한 예. 방식으로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변호인들이 냈습니다. 예.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같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이런 동일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다 무시했던 거.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 혐의를 그대로 인계받은 거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판단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씨 쪽에서는 별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취재를 좀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하는 게 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소환 요구든 2차 소환 요구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이제 혐의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예를 들면 폭행 혐의를 직접 저지른 현행범을 두고 예. 1, 2차, 3차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필요하면 곧바로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 예. 체포영장 청구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위법행위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그걸 따지려면 특검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특검이 했을 경우 네. 뭐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정은 아마 이제 법원이 내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뭐 중요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윤석열 씨 부부와 어떤 가까이 있는 분 중에 하나인 서정욱 네. 변호사가
김건희 씨 뭐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저희 방송에도 이제 서정 변호사가 출연할 때마다 예. 윤석열 씨 부부의 내심을 반영하는 그렇습니다. 패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예. 이제쯤 되면은 조금 저는 의문도 드는 게 뭐가요? 그게 예. 검증이 된 것인가? 만났겠죠. 네, 뭐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예. 어제도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건희 씨의 상태가 뭐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예. 들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 요청을 하게 되면 수사에 응할 거다. 당연히 출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변명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고 국민대가 박사학위를 취소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뭐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든지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뒤집으면 이제 윤석열 씨가 살아있는 권력이던 시절에 너무 눈치를 본 결과로 늦어진 거거든요. 이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차원인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소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석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피의자들은 검찰 소환 조사를 이렇게 여러 차례 마음대로 무단으로 거부하면서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건희 씨처럼 이제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받는 전직 권력자가 아니면 이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 서정 변호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주장들은 특검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최대한 시간을 끌고 특검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오래 시간을 끌어보자라는 취지의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긴급 입원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미 일주일을 넘었거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특별히 다른 질병에 의해서 입원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이제 우울증에 따른 입원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따른 긴급 입원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일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검팀 입장에서는 아마 빠르게 좀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사안들 뭐 의료 기록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조율을 통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특검팀도 대면 조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처럼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도 말입니다. 아산병원이요. 네. 이 정도로 어떤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거나 특혜 의혹 같은 이런 정도로 진행된다면 입장을 한번 밝힐 만도 한데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입원을 했고. 근데 뭐 입을 꼭 닫고 있네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부산의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 부분은 좀 취재도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밝히는 어떤 투명성도 좀 약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물론 뭐 의료 정보에 해당하는 예. 거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요. 뭐 그래 봐야 어차피 특검에서 소환 조사나 대면 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관련된 뭐 의료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것만으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아까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는 또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는 표현이 하도 좀 독특해서요. 네. 이걸 세상이 가혹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서정욱 변호사의 그 어떤 발언권의 핵심은 김건희 윤석열 씨 부부와 가깝다, 자주 본다. 라는 건데 1차적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은 늘 갖고 있긴 합니다. 뭐 안 만나고야 그러시겠습니까? 예. 자, 김용현 씨요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 반복했다. 이건 또 무슨 의도인가요? 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씨와 김용현 씨의 내란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피의자의 피고인의 권한을 많이 보장해주는 법치 국가였구나. 다른 피의자들도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는데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 사실상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열리자마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23일에 원래 심사 기일이었는데
그날도 지연 작전에 성공을 해서 이틀이 밀린 게 이제 오늘 재판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초반부터 일일이 재판 절차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계속 제지를 하는데도 예.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요청한 측에서 뭔가 발언을 하려고 하면 계속 그 발언을 끌으면서 예.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오전 재판이 한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 특검 쪽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면 10초 이상 발언을 못할 정도로 예. 계속해서 말을 끊으면서 뭐 그 얘기가 그 발언이 특검의 어떤 그 의지를 반영한 거냐 아니면 김영수 특검보의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예. 특검보 귀가 막혔냐 계속 말을 해봐라라고 이게 다그친다든지 특검보는 입이 없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말을 하면 입이 닳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는 장면 그러면서 김영현 장관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예. 변호인들이 이런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법정 방청객에 앉아있던 김영현 씨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뭐 이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 도중에 계속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이거는 이제 기피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구두로 말로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냐? 예. 그러면 이번에는 4차 구두 기피 신청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살을 찌푸렸고 그때마다 모든 기피 신청을 즉각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또 이제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 사유가 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재판부 쪽에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각한다. 예. 이런 답변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해당 재판부 그러니까 예.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계속해서 간이 기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각으로 막히니까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다시 준항고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항고를 하게 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이 이제 기피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다른 재판부에 갖고 가겠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준항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인데 예. 지금의 재판부 태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오늘 늦은 시간 내지는 뭐 적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했는지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는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예. 불법 특검에 조력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지침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을 하고 나온 건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때는 불구속 재판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당장 현장에서는 뭐 김영현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환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피고인인 김영현 전 장관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요. 이게 거의 변론인가? 이게 어떻게 변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에 있었던 예. 기자들이 봤을 때는 예. 그 자리에 있는 김영현 씨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른바 이제 범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자기 정치처럼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변론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한 걸로 좀 해석들이 됩니다. 정치적 행위로도 참 막무가내군요. 이게 무슨 법정에서 이루어질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은 그 재판적인 출석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현장에 있었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있었으면. 이 정도면은 재판정과 재판관들을 적대시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변호인들이 이렇게 지연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예. 내일까지가 김영현 전 장관의 이제 구속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예. 6개월의 기한을 다 채웠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버티면 하루만 버티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최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하도록 막고 시간을 좀 끌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재판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안가해동이요. 지난해 12월이었죠. 12월 4일이었습니다. 예. 안가해동에서 법률비서관도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진압 이후에 예. 12월 4일에 대통령실의 뭐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주요 법률 관련된 인물들이 대통령 안가에 모였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안가 회동인데 그날 저녁 그 회동 장소에 이제 알려진 인물들은 이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예.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인데 예. 이 4명 외에 실무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비서관이 참석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한정화 당시 법률 비서관이고요. 주변에 CCTV를 비롯해서 뭐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에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 예. 이게 인지가 돼서 한정화 비서관이 참석한 거를 확인하고 별도로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까지 이미 진행을 한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가 회동에 장관급 인사들뿐만이 아니고 실무자에 해당하는 법률 비서관이 동석을 했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분들이 했었던 이 4명이 했었던 변명하고는 조금 해명의 신빙이 네. 떨어지게 되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냥 얼굴이나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예.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 검토 같은 걸 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법률 비서관이 왜 동석을 했는지가 좀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한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 참모가 참석을 한 순간부터 그 모임은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계엄 모의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있었는지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될 네. 사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었다. 혹은 뭐 연말 모임 형식으로 친목 다진 거다라고 변명을 해왔는데 물론 그걸 믿는 국민들은 없었을 겁니다. 계엄이 있고 난 그 다음 날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 4명이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었다라는 얘기를 믿을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사실 이 안가 모임 이후에 여기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바꿨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날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네. 성격을 갖는 모임이었을 거다라는 의심은 있었는데 법률 비서관이 참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혹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전후로 어떤 법률적인 디테일을 검증해 봐야 될 예. 법률 비서관의 조언을 들어봐야 될 이 사안을 가지고 그날 모임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있을 내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법률적 방어 논리를 짜기 위해서 그날 모임이 있었는지 혹은 추가로 계엄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이런 혹시 모의를 한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둘 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제2 내란 사태의 어떤 자장권 안에 들어있는 사건 아니냐 예.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내란 특검 TV 정말 수사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파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예. 네, 물론 뭐 한정화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려갔다라는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들어보면.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고 예. 큰 충격 때문에 실망감에 사의를 결심하고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서 사의 표명하려고 예.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안가라는 곳이 사실 이제 비밀 공간인데 거기에 사표를 내러 출입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을 경호처에서 허용을 해준다. 예. 그게 납득할 만한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김민석 청문회 둘째 날 어떻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이틀째였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5년 동안 뭐 세비보다도 수입이 더 많았다, 지출이 더 많았다라는 예. 부분을 국민의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다만 오늘 청문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인준동의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게 되면 의석 분포상으로는 이제 통과가 유력한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